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19만 6,500원대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서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거 반등이 나오면 우리가 본전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고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2월 말에 좀 22만 8,500원대를 갱신하면서 고점을 좀 갱신했죠. 그런 이후에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뭐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과정 때문에 삼성전자도 좀 조정이 나왔었던 건데, 차트를 좀 보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반등 탈출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구간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종목 자체가 무너진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추세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기준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결과적으로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기준들에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 다들 우리 좀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댓글로다가 화이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꾸준한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8만 원대에서 이제 22만 원대까지 좀 상당한 강한 상승이 좀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2월 26일 날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코스닥 전체, 이 시장 전체에 대한 조정과 함께 뭐 중동에 대한 전쟁 리스크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하락이 좀 만들어졌다는 건데, 고점 이후에 주가가 빠르게 19만 초반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상승이 끝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셨을 텐데, 지금 주가가 지금 무너지지 않고 19만 원대에서 다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흐름을 보면 그동안 21선 아래에서 주가가 눌려 있었지만, 오늘은 21선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죠. 자, 21선 다들 아시다시피 생명선이라는 건데, 이 생명선 위로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게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시장과 반등과 함께 다시 이평선의 흐름까지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선들이 지금 21선에 대한 돌파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수렴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상승에 대한 초입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이런 기준을 좀 더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 조정 구간에서 좀 외인들과 기관들 간의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주가가 밀리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3월 10일 때부터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기관들 3월 10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외인들까지 지금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과 같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좀 상승 구간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 수급보다도 이런 외인 기간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주가도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이제 갱신하면서 다시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고,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두 가지 동시에 지금 터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회복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지금 이런 반등이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2차 랠리가 좀 시작이 되는지, 그런 기준이 우리가 좀 생각보다 좀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 20만 원대 여기에 대한 돌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구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이제 삼성전자 우리가 상승에 대한 복귀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본전 오면 팔까 이런 고민할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이런 흐름만 보다가 내동매매를 했다가는 정말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좀 명확하게 보면서 추세가 다시 확인되는지, 그러면서 이 단기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21선에 대한 돌파가 만들어지고 또 추가적인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같이 동시에 보시면서 이런 기준점을 좀 잡아가시는 게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같은 구간 좀 실시간적인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타점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평선에 대한 돌파와 함께 수급이 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좀 드리고 있는데, 단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고, 위에 제 보이는 개인 번호로 010-2472-6550으로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은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좀 타점 잡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이 21선에 대한 기준점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지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아가면서 기회를 만들어 갔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이라는 게 좀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보다 대응에 대한 타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이런 기술적 분석이 좋다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자, 삼성전자 하면 우리가 뭡니까? 바로 IT 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IT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이런 반도체를 좀 중심으로 시장에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죠. 지금 이런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메모리 가격들이 다시 가격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AI 이런 수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좀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반도체 업황 이런 바닥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사이클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이유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상승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단기 테마가 아니죠.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좀 상승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정도 우리가 사실 기업 문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전 세계적인 전쟁 이슈와 함께,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지금 뭐 이게 국내 시장에 대한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가격이 좀 눌림이 나왔지만 이제는 소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새로운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매도 타점을 좀 보시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들의 계좌를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좀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제가 보는 타점 그대로 좀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자,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이 정도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이 정도만 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새로운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될 자리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좀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